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재판의 형식을 보게 되면요. 단독 재판부 있죠. 판사 한 명이 이제 재판하는 걸 단독이라 그러고요. 합의부가 많죠. 합의부. 합의부는 주심 판사가 있고 재판장이 있죠. 그리고 배석 판사가 두 명이 있는 보통 3인 체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 합의부. 그리고 대등 재판부라고 있습니다. 대등 재판부. 판사들의 동격이 이제 이렇게 허용되는, 그리고 이제 이 돌아가면서 주심을 맡는 이제 그런 재판부를 대등 재판부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대부분 전원 합의체 또 이런 게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에게 공직선거법, 그야말로 이재명의 운명이 걸린,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엄청난 선고였는데요. 이게 정말 웃기게도 완전 무죄, 완전 그냥 뭐 벌금 뭐 80만 원, 90만 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완전 무죄를 때려버렸어요. 1심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과연 어디가 잘못했겠습니까? 물론 제가 볼 때는 2심 재판부가 완전 이거는 짜고 쳤다 할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 성향대로 뭐 재판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이거 뭐 뒷거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제 지인이 문자를 보내왔던데 이거 권순일처럼 뒤에서 뭐 야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막 그런 분도 계시고, 지금 울분 터질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나간 일이고요. 어쩌면은 이 공직선거법으로는 이재명을 잡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부분 이제 가면은 이제 뒤집힌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최종 결론을 내는데도 아닙니다. 거기서. 그럼 거기서 다시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고등법원으로 다시 오는 거거든요. 그럼 고등법원에서 결론 내면은 그걸로 끝이냐? 또 대법원 갑니다. 이 제기하면은. 그럼 왔다 갔다가 벌써 세 번이잖아요. 그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러갑니까? 그리고 또 이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변호사를 끼고 있으면은 파기환송도 뭐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미꾸라지가 우리 손에 들어왔었는데 이게 지금 빠져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걸로는 이재명 잡기가 어려워졌어요, 지금. 혹자는 그럽니다. 대부분 전원 합의체로 가면은 가능해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원 합의체라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는 그야말로 엄청난 시국 사건일 텐데, 이재명이가 일국의 대선 주자급 인물이기 때문에 큰 이슈이기는 하지만 사건의 내용은 아주 꾀재재한 거거든요. 이거 사실은. 그래서 전원 합의부로 할 수 있을까? 전원 합의체 재판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어떤 의문도 생깁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건 그렇고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뭐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남아있는 사법 리스크도 지금 무궁무진합니다. 한 개 지금 뭐 어떻게 잘못됐다 그래도 뭐 끝난 거 아니고요. 특히나 이재명이 이제 겁내는 것은 대북 송금건, 위정교사건 이런 것들이죠. 원래 이 위정교사건이 더 명확했어요. 이 공직선거법보다도 더 확실한 게 위정교사였었거든요. 근데 위정교사는 이게 1심에서 무죄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때 그 1심 판사 뭐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만 완전히 그냥 사이비로 그냥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재판이 있었지만 2심은 또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의 이 위정교사건을 맡는 판사들은 정말 이재명을 단디 그냥 혼내줄 것이다, 이제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는 제가 다른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그 밖에도 또 법인카드 이것도 지금 재판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판이 또 이제 곧 시작될 텐데, 여러 가지로 어쨌거나 이재명은 골치 아픕니다. 뭐 대장동을 위시해서 굵직굵직한 그 재판이 있는 것도 있죠. 위례 신도시 뭐 저 백현동 뭐 이런 것들이 말이죠. 성남 FC 이런 것들은 하나로 묶여 있죠. 그래, 그거는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네 개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부지하세월이다. 결국은 이재명을 잡으려고 하면은 공직선거법은 아쉽지만 지금 놓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이제 위정교사, 그리고 대북 송금,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 이런 걸로 이제 이재명을 담궈야죠. 자, 그건 그렇고요. 이번에 이 2심 판결을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인물, 3인의 주인공이 이 사람들이죠. 이재명 선거법 2심에서 무죄 내린 서울고법 형사 6부 판사. 인물들은 다들 뭐 정말 선량하게 생겼네요. 다들 선남선녀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이들이 다 50대들이고 한 명은 40대 후반인데요. 굉장히 젊어 보이고 앳돼 보이죠. 이 판사들의 사진들이 공개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판사 생활 시작할 때
그때 찍어 놓은 사진을 보통 많이 쓰더라고. 아니면 그 후에 뭐 다시 사진 보정해 가지고 뭐 30대 초반 사진 아니면 30대 중반 사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50 후반의 판사인데 얼굴만 보면은 청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정말 비밀스럽게 이 인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 안 되도록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몇몇 특별한 판사들 외에는요 얼굴 자체도 거의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얼굴이 나와 있다라는 것만 해도 나름 뭐 성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최은정, 이해설, 정재호 이 3인인데요. 재판장은 최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대등재판부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또 주심을 맡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이죠. 기수가 제일 높은 인물은 정재호입니다. 정재호. 왼쪽에 최은정은 외대 나왔고요. 이해설은 여기 이제 고대, 정재호는 서울대 법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중에 스펙이라든가 그 명망이라든가 그 전도 유망한 점에서는 이 정재호가 사실 이 세 명 중에서는 단연 발군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지난번 대법관 추천 후보에도 올라갔었다 그러더라고요. 탈락했지만 어쨌거나 그 정도 위상에 이제 들어가는 인물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아무튼 이 가운데 최은정은 포항 출신으로서 글쎄 다소 보수적이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었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 두 사람은 이해설, 정재호 이들이 이제 고향이 또 이렇게 하필 또 전라도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그것 때문에 역시나 또 이런 어떤 발언을 하시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또 많고.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보면은 최은정, 이해설은 깨끗한데 정재호가 또 거기에 들어가더라고요. 정재호가.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재판을 맡아가지고 그런 결과를 뽑았을까? 그리고 검찰에서는 그걸 예상하지 못했을까? 저는 검찰에서도 속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 옛날 그 재판 내용을 보면요. 글쎄요. 뭐 일각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냄새가 난다라고 뭐 이렇게 주장했지만 재판 성향만 놓고 보면 그닥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지역이 호남 출신이 둘이 있었다라는 이게 문제가 되고 또 한 사람은 뭐 우리법 연구회 같은 이런데 소속된 인물이다라는 것 하나 정도였었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내부에 어떤 커넥션이 작용했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그냥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경력이 비슷한 고등법원 판사끼리 3명으로 이제 이루어진 대등 재판부인데요. 사건에 따라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주심이 아니고 참 재판장을 맡는다라고 합니다. 모두 작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서울고등법원에 부임했다 그러고요. 주로 부패, 선거 사건을 전담해 심리합니다. 자, 이 가운데 재판장인 지금의 재판장입니다. 최은정 사법연수원 30기입니다. 53세 경북 포항 출신으로 대구 송현여고 한국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26살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요.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14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요건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데요. 여기서 또 일을 했고요.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라고 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경력 외엔 재판 업무에만 주로 매진했다라고 하네요. 자, 이 사건 주심을 맡은 이해설 주심 판사는 가운데 있는 이해설 판사 31기입니다. 여기는 연수원 48세 부장판사고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 신목고 고려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2002년 수원지법에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남성 56세 여기는 사법연수원 25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두 사람보다 상당한 선배죠. 광주 살레시어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하네요.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해군 법무관을 거쳐 전주지법, 대전고법, 수원고법 등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내는 등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라고 지금 합니다. 지난해 12월 퇴임한 김상환 전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을 앞두고 최종 후보군
4명 안에 들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지만 결국 포함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거론은 됐다. 자, 이 재판부는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아시죠? 검사장인데요.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게도 나름 뭐 이렇게 뭐 어떤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게 드러났었고, 그리고 또 지난해 6월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한 인터넷 방송에서 거짓말로 조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똑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3월에는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 대해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 대해 글쎄요, 여기도 이제 무죄를 선고했으니까 그래서 특별한 어떤 편견은 없었던 같은 그런 어떤 전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왼쪽에 있는 여성 둘, 이 부장판사들은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활동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정 부장판사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이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네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지금까지 이들이 판결한 주요 판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재판부에서 했던 건요, 무난하다라고 이제 보이지거든. 그래서 검찰에서도 설마 이런 결과가 무죄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상고를 한다 그러죠. 자, 아무튼 이 대등 재판부 지금 현재는 최은정이 재판장이지만 돌아가면서 다음에는 또 뭐 다른 사람이 또 재판장을 맡고 뭐 그런 형식입니다. 한 사람이 재판장을 맡으면 또 다른 사람이 주심 판사가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정말 뒤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나? 이런 의심이 지금 본물 뭐 터지듯 막 터집니다만, 글쎄요, 뭐 그런 것은 뭐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뭐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겠죠. 자, 아무튼 이재명을 잡는 가장 빠른 길은 이거였었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시간적으로 봐서 만일에 대통령이 탄핵 이제 인용되지 않고 기각이 되어가지고 뭐 각하가 되든 그래서 직무 복귀하게 되면은 시간을 두고 이재명을 잡을 그런 기회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직무 복귀시키고 이재명이 저런 식으로 뻔뻔하게 마치 개선 장군처럼 오늘 뭐 난리 났더군요. 그 동네 박수 치고 뭐 끌어안고 뭐 그냥 난리를 치더라고 그냥.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허위에 기반한 거짓에 기반한 그런 어떤 망동인지 나중에 반드시 정의의 불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자면은 시간을 벌어야 될 텐데요. 결국은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직무 복귀하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명을 사법 처리하고 정의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최소 6개월에서 한 10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대통령이 아웃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대통령은 직무 복귀하고 나서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스탑 더 스틸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엄청난 어떤 그런 뭔가 발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간첩이라든가 뭐 중국 관련 이슈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올라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좀 가져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지금 보니까요, 주요 언론사들의 이 헤드라인 보니까 뭐 국민의힘 지도부도 상당히 쇼크를 먹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일부러 쇼크 먹은 척 하는 것인지 예상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 그리고 이 판사들이 왜 이런 판결을 했을까? 두고두고 흑역사로 남을 그런 판결이 아닌가? 나중에 욕먹어도 좋다라는 그런 마음일까요? 3대0, 2대1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평가가 있는데 2대1 아니겠습니까? 2대1 그 정도로 저 보고 싶고. 자, 아무튼 다른 이슈를 갖고 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